김 부장은 안보차관 임도연을 인질로 잡고 임도연은 특임국에게 무장 해제를 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 총을 다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진철이 클레이모어를 설치합니다. 그리고 작동시킵니다. 미스터비스트 게임처럼 네모 안에 있는 특임국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클레이모어가 폭발하고 약 700개의 쇠구슬이 부채꼴 모양 60도 각도로 뿜어질 것입니다. 그렇게 민지를 데리고 탈출하는 김 부장과 일행들. 근데 갑자기 제작비가 모자랐나 탈출하는데 시간도 없을 텐데 베리게이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문 열어줍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인질인 안보 차관을 떨구고 탈출합니다. 김 부장은 원래 의도는 바리게이트 부시면서 나가면서 안보 차관을 달리는 차에서 떨구고 탈출하는 거였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. 민지는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다쳤냐고 합니다. 김 부장은 다친 거 아니라면서 오다가 나무에 긁혔다고 합니다. 민지는 아빠한테 나쁜 말 하고 나가서 이렇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합니다. 이 말에 김 부장은 아니라며 내가 우리 딸을 너무 몰랐다며 내가 더 미안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배고파서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남 실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찬에게 보고하니 강찬은 모두 잡아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장어 먹고 집에 가는 김 부장 차를 사방으로 막고 차 게이트가 열리더니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차를 봉쇄합니다. 그리고 지게차로 차를 들어 트럭 안에 넣습니다. 김 부장은 민지에게 괜찮다며 안심시키며 아빠가 다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차 문이 닫힙니다. 그리고 트럭이 이동합니다. 트럭 안엔 수면가스가 나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강찬의 사설 직원들이 확인차 트럭 문을 엽니다. 근데 차가 움직입니다. 한수가 잠들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탈출하는 걸 직원들이 공격합니다. 남 실장은 트럭에 민지가 있다는 걸 알고 트럭을 출발시킵니다. 거기엔 진철이 있습니다. 트럭이 가는 걸 보는 김 부장, 트럭을 쫓아갑니다. 트럭 안에선 진철과 남 실장이 한판 합니다. 트럭에 점프하는 김 부장, 착지에 성공합니다. 그리고 달리는 트럭 문을 잡습니다. 그리고 운전자를 제압합니다. 남 실장은 넘사인 진철에게 결국 공포를 느낍니다. 결국 진철에게 들린 남 실장은 진철의 마지막 일격을 막고 공중에 뜨게 됩니다. 그리고 승리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. 락앤롤. 그렇게 민지를 구한 김 부장은 민지를 차에 태웁니다. 그리고 강찬이 있는 별장에 옵니다. 김 부장은 학부모들끼리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결국 만난 두 사람. 강찬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는 말에 확실해졌다며 너를 제거하겠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강찬이지만 김 부장에게는 넘사벽입니다. 깨우친 강찬이 도망가지만 쉽지 않습니다. 그렇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민지가 부릅니다. 민지가 강찬에게 자수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목숨만은 살려줍니다. 느낌상 알겠지만 클레이모어는 가짜였습니다. 뻥 터지는데 가짜.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? 민지가 안전하게 집에 오자 이제 김 부장은 자수합니다. 그리고 포스터에게 민지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. 미리 예견되어졌던 일이란 걸 알기에 민지는 아빠를 기다려보기로 합니다. 한편 부상당한 강성이 심기일전하며 밥을 먹으며 남북회담 뉴스를 봅니다. 극비밀 캡슐에 갇힌 김 부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북의 요원들에 의해 북송됩니다. 그리고 깨어나 보니 고문을 시작하려 합니다. 전기 고문을 당해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.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말을 안 하자 토철어는 전기 강도를 높입니다. 하지만 가만히 있을 김 부장이 아닙니다. 방심한 사이 토철어의 손을 잡고 동반 전기 고문을 당합니다. 그리고 전기 고문에 쓰러집니다. 김 부장은 손목이 묶일 때 근육을 펌핑이 났기에 묶인 끈의 사이즈가 커져 있었고 다시 근육을 유연시켜 손목끈에서 손을 뺍니다. 그리고 탈출하려고 문을 여니 북한이 아닙니다. 장병철 포스터가 보입니다. 김 부장은 나를 살려두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. 장 대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살려준다며 이 임무만 성공하면 다시 자유인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. 임무는 북한의 고위급 망명자가 있는데 하필 남북 회담이 있어서 그 회담 기간 동안 망명자를 보호하라는 거였습니다. 강찬은 김 부장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. 북의 고위급 망명자가 오는 날입니다. 기다리는 김 부장. 그 사람은 바로
리응령. 복수해야 할 리응령이 고위급 망명자였습니다. 리응령이 망명한 이유는 김 부장이 작전할 때 남쪽에 정보를 줬다는 게 들통이 났고 그래서 사형당할 것 같아서 넘어온 거였습니다. 일단 리응령을 산속 깊은 산장으로 이동시킵니다. 리응령은 만약을 대비해서 탄도미사일 정보를 빼앗습니다. 김 부장에게 모욕감을 당한 안보차관은 김 부장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강찬에게 김 부장 정보를 알려주며 복수해달라고 합니다. 이 말에 퇴직하셔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준비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. 남북회담이 시작되고 2인자가 남한에 옵니다. 만찬 행사가 진행됩니다. 이때 2인자에게 리응령이 남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이 말에 자리를 뜨려는 2인자에게 강찬이 리응령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. 이 말에 솔깃합니다. 강찬이 2인자에게 금괴를 주며 김 부장을 잡되 죽이지 말고 제가 죽일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합니다. 밤이 되자 북측 요원들이 산장에 오고 김 부장이 확인합니다. 그리고 내부로 들어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이미 바뀝니다. 뒤를 쫓는 요원들. 근데 김 부장은 산장에 다시 왔습니다. 이렇게 된 이유는 리응령인 척 상하가 차를 탔고 그 차를 북이 쫓는 거였습니다. 그렇게 산장에 있던 리응령을 다시 김 부장이 데리고 나갑니다. 이런 사실을 모두 안 국무총리가 장 대장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시를 받은 강 국장. 김 부장은 일단 리응령을 데리고 진철의 아지트로 데려옵니다. 이때 특임국이 옵니다. 그리고 강 국장이 들어오더니 김 부장하고 리응령을 다시 북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. 김 부장이 무슨 소리냐고 하자 강 국장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며 네 딸 내가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강 국장은 네 임무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며 8회는 끝이 납니다. 아니 이게 누구야? 이 애는 혜린이?